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나경원 의원이 오세훈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경원 의원이 뭐라고 말했냐, 오세훈 시장은 한동훈이는 만나지 않을 것 같다. 자기가 오세훈이 아니기 때문에 안 만난다 이렇게는 말은 못하지만 오세훈은 한동훈은 만나지 않을 것 같다. 이 말은 오세훈으로부터 뭔가 한동훈 안 만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봐야죠. 한동훈 측에서도 말했죠. 오세훈 측에 연락을 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아직도 답변을 받지 못했다면 오세훈은 한동훈을 만나지 않겠다는 것이죠. 자, 배신자의 말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유승민 지금 못 나왔습니다. 그리고 딴 얘기를 합니다. 제3지대 무소속 어쩌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만약 유승민이 표가 있다면 사람들이 유승민한테 몰려갑니다. 유승민하고 함께 하자고 합니다. 유승민 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자, 오세훈은 표가 있죠. 오세훈 현직 서울시장이죠. 또 오세훈은 앞으로도 미래가 있죠. 그리고 스스로 말이죠, 드랍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또 오세훈의 이런 드랍을 높이 평가합니다. 물론 오세훈이 왜 드랍했는가, 그거를 두고는 여러 가지 지금 설이 있습니다. 명태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토어제 했다가 이번에 말이죠, 강남에 토어제 풀었다가 뻘짓해서 크게 손해를 봤다는 그것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고, 한덕수가 나오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고. 아니 근데 한덕수가 나온다고 해서 국힘 경선에 안 나갑니까? 그럼 홍준표도 나오지 말아야겠네요. 그건 아니죠. 결국 오세훈이 안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오세훈으로서는 이 상당히 출혈이 큰, 잘못하다가는 이게 서울시장까지 내놔야 되잖아요. 그거보다는 서울시장을 지키면서 내년에 서울시장을 한 번 더 하든 아니면 그 다음을 보겠다는 생각이겠죠. 그래서 오세훈이 어쨌든 이번에 드랍을 했는데 그걸 국힘에서는 말이죠, 높이 치고 있습니다. 나쁘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지금 오세훈과 만나려고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홍준표는 오세훈하고 만찬을 같이 했습니다. 김문수는 조찬을 같이 했죠. 그리고 나경원은 뭘 같이 했습니까? 네, 차담을 했죠. 예, 그리고 또 이철우 같은 경우도 면담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났지만 지금 홍준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찬이라는 건 이건 허리띠 풀어놓고 말이죠, 좀 속에 있는 얘기 해가면서 저녁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아니라 하더라도 조찬이든 오찬이든 하여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세훈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오세훈을 만나고 싶지만 오세훈이가 한동훈을 만나주지 않는 거죠. 지금 한동훈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합종 연행이 불가능합니다. 원래가 말이죠, 자기 힘만으로 안 되면 합종 연행을 통해서 힘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것이 원래 전쟁의 승리 방식이고 선거의 승리 방식이 바로 합종과 연행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독불장군 된 거죠. 근데 독불장군 미래 없죠. 자, 김영삼 뭐라고 말했습니까? 독불장군 미래 없다. 지금 한동훈이 완전히 국힘에서 독불장군 됐고 미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독불장군 하다가 미래 없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유승민이죠. 유승민이 지금 사실은 말이죠, 이번에 나오지 않은 이유가 자기는 어떤 변명을 만들기 위해서 제3지대다 무속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말이죠, 4등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죠. 4등 안에 못 들어갑니다. 유승민이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결국은 유승민은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정치적 자산, 즉 정치 위처를 다 까먹은 거죠. 지난 대선에서만 해도 유승민 표가 9% 정도 있었습니다. 9%. 그런데 이것마저 다 까먹고 사실상 이제는 없습니다. 역선택에서 조금 올까? 없습니다. 더구나 역선택마저도 이제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한동훈이 있기 때문에 역선택표는 한동훈으로 갈 가능성이 많죠. 역선택표는 안철수로 갈 가능성이 많죠. 따라서 유승민은 잘못하다간 1%도 얻지 못하는 개창피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드랍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승민의 자발적 드랍이 아니라 이거는 강제적, 어쩔 수 없는 그런 포기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불장군 미래 없다, 배신자 미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승민을 보면 한동훈의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유승민도 한때 말이죠, 잘 나갔습니다. 총만 맞는 정치인이었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한테 배신을 때리면서 정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대구에서 배신자로 찍히는 바람에 대구에서 나가야 됩니까? 김부겸이는 돼도 유승민은 안 됩니다. 그 정도로 대구에서 완전히 찍혔죠. 그럼 수도권에서 또 경쟁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수도권에서 경쟁력이 있었다면 왜 경기도지사를 못 나갔겠습니까? 수도권에서 또 경쟁력이 있었다면 왜 강남 같은 데 가서 또 뭐 강남이야 그렇다고 치지만, 공천을 못 받아서 그렇다고 치지만, 경쟁력이 있다면 웬만한 데 가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분당이라든지 내지는 성남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천이라든지 하여튼 간에 이 수도권에 가가지고 자력으로 국회의원에서 당선될 정도의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결국은 국회의원 선거에도 또 못 나갔죠. 계속 못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승민은 이제는 모든 정치적 자산을 까먹고 정치 미천 다 까먹고 이제는 사라질 일만 남은 거죠. 근데 한동훈이가 아직까지는 조금 미천이 남아있는 거야. 이 미천도 누가 대준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준 거죠.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정치 미천이 생긴 거죠. 법무장관을 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당대표를 했기 때문에 정치 미천이 생긴 거죠. 그 정치 미천 가지고 아직은 그럭저럭 그냥 또이또이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제 정치 미천이 서서히 빠지고 있죠. 한때는 말이죠, 한동훈 상당히 30% 이렇게 육박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이재명하고 얼마 차이 나지 않는 그 정도까지 치고 올라갔죠. 하지만 모든 거 다 까먹고 이제는 한 자릿수 중에서도 이제 4, 5% 정도 나오는 그 정도밖에 안 되죠. 물론 4강에는 들어갈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만은 4강도 모릅니다. 4강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뭐 4강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2등에 들어갈 가능성은 적고, 그리고 또 완탑이 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봐야 되니까 결국 배신자 미래 없다는 것을 한동훈도 보여주고 있죠. 유승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동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불장군 미래 없다, 배신자 미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어떤 그런 이제 하나의 그 뭐랄까 규율로 자리 잡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정치 하다 보면은 부침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내려갔다가도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또 역전시키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번 떨어졌다고 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배신자로 찍힌 사람은 부활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정치고 특히 보수의 정치에서는 말이죠, 이 배신이라는 말은 절대로 금기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배신을 때려놓고 그것을 정당하려고 아무리 설명을 많이 해봤자 그냥 배신자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설명을 하려면 굉장히 길어. 나는 배신자 아니야. 이래서. 그걸 누가 들어줍니까? 너 배신자 끝. 유승민 너 배신자 끝. 한동훈 너 배신자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배신자 미래 없습니다. 그 현장을 지금 유승민한테 여러분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이제 한동훈한테 역시 또 보고 있는 중입니다. ING죠. 여러분들은 배신자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승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신업 TV입니다.